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저는 간단하게 세정관들 고생하시는데도 마음 같지 않게 또 그리고 재정을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셔서 또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올해도 좀 많이 좀 세수를 올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더 현실에 맞게 해서 이제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차차 또 예산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마을 세무사 제도 관련 홍보 및 이용 대상자 확대 당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완료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마을 세무사 제도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분 고지서 활용하거나 마을 세무사 제도 안내를 QR코드로 적극 홍보하였다고 하셨어요. 이제 홍보하신 노력도 이제 감사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이제 결과면에서도 또 이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어떠셨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나요? 이용률은 아무래도 지난번 이제 23년도까지 이제 코로나 시국까지는 그래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많이 문의가 사실은 좀 적었었어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월등히 늘어난 건 아닌데 어쨌든 홍보를 계속 해가지고 우리 이제 영세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저희들이 한 게 이제 마을 세무사분들도 어떤 재능 기부식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그분들한테도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또 고마움 감사의 표현 그런 차원에서도 간담회도 한 2번 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해봤고요. 또 한번 추석 전에는 저희들이 산성시장을 같이 갔었어요. 네네. 마을 세무사분들하고 산성시장을 같이 가가지고 같이 시장도 보고 또 같이 어려운 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마을 우리 이제 지방세라든지 국세 세무 상담도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마을 세무사로서의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도 생기게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아주셨었는데, 그럼 이 세무사분들하고의 이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분들의 또 고충이 나름대로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 우선 고충보다도 이분들이 더 좋아했던 게 일단은 그 소상공인들이 일단은 상담을 해온다는 자체에 조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이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건 뭐냐면은 그 진짜 소상공인 아닌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마을세무사가 홈페이지에 다 지금 올라와 있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아니고 그 영세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국세 같은 이분들한테, 거를 예. 상담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때는 조금 어떤 자부심보다 좀 서운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똑같이 그냥 상담은 해주시긴 상담은 하시는데 해주시는데 이제 이분들은 못 좀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거는 없나요? 원래 기준이 원래 있어요. 이제, 있을 기준이 것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요즘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상담을 좀 그쵸, 많이 일단은 하시는 좀 것 많이 같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실 네. 수밖에 없고 이제 세무 상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익금이 많은 분들이 더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말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네. 관심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좀 명시하셔가지고 예. 또 이분들도 또 수익을 창출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능 기부면도 필요하겠지만 예, 예, 그래서 예. 정확하게 이제 좀 나눠서 예. 기준을 나눠서 이제 이분들한테도 저희 어차피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계속 공지할 때 예.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라고 다시 같이 이렇게 좀 조율해서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말씀대로 지금 산성시장 다녀오셨어요. 근데 예.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시장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가실 계획으로 하신 거예요? 한 곳만 좀 간 게 좀 아쉬워서. 이게 예. 이제 마을 세무사분들도 사실 시간 내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제가 같은 경우 이제 문창시장에서도 많이 했고 태평시장, 우리시장 이렇게 해봤는데 하다가 한때 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중국에서는 안 했지만은 중앙시장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걸 이제 매년 지금 요번에 이제 세무사 우리 마을세무사 회장님하고 얘기를 한 게 매년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분들이 재능 기부를 저희 중구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예, 타 예. 구에도 이제 맞습니다. 똑같이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네. 이제 있지만 이 여기서 그냥 딱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계획은 있으신 예, 거죠. 예, 예, 계속해서 네, 같이 네.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잘 몰라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도 작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나니까 많이 이제 세금 면에서 절감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 어필하셔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좀 이분들도 서로가 조금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지금 첨부서를 좀 보고 있어요.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네. 우리가 이제 세입과 또 세입 예산 또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는 2023년에 좀 이렇게 추가돼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 하는 거죠. 예,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를 이거 내기 전에 이 심의를 하죠. 예, 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다. 이게 지난 원래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게 예산서 저희 보충 자료이기 때문에 심의를 최종 예산액을 일단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한 상태에서 지방세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에요? 예,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예산 편성할 때 세수 추계 보고서가 보충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입예산 이제 추계 보고서는 우리 구청 집행부의 자의적인 이제 추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이 추계 보고서가 들어올 때 이렇게 좀 돼 있는데 한 번 합니까? 예, 23년도에 했던 게 작년도 금년도 본 예산에 대해 가지고 추계 보고서를 처음에 작성을 했었고요. 요번 10월 말일 날, 10월 30일 날 해가지고 내년도 25년도 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추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입예산 추계 보고서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추계가 아니다.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추계를 공식화하고 정교화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감소가 이제 예상되는 2024년도 지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두 번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났나요? 한 번으로 했어요? 예, 한 번 했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시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두 번은 사실 잘 더 한번 검토를 2024년도 지방 재정 운영 방향을 보면은 2024년도 지방 재정 운영 및 예산 편성 방향에 두 차례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본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건 한번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은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거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예요. 지금 본의원이 첨부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두 단계를 거쳐서 촘촘하게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최종 검토 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2025년도 예산을 이제 아직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이걸 보면서 아주 꼼꼼하게 좀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를 지역성이 강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네, 보기가 힘들죠. 중앙정부에서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역할이 더욱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입예산 이제 추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그 근거는 2023년도 6월 9월 26일 날 개정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예. 여기에 분명히 2024년도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꼭 두 차례를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또 우리 이제 세입 추계 이제 방법 근거 우리가 전년도 이제 세입 예산하고 세입 결산 간 총액 이제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하고 또 원인 분석 그 사항을 이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 표준 정보 시스템을 이제 근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세 표준 정보 시스템 근거로 하고 있나 이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옛날 지방세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예. 거기서 해가지고 세수 추계하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특수 요인, 뭐 대규모 어떤 공동주택이 발생을 한다거나 뭐 신축적이 예정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거를 다 입력하는 상황이 있었고 어떤 기업이 뭐 우리가 더 유치하게 되면은 종업원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특수 요인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가 상승률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률 입력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입력을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수 추계를 일단 작성을 하는 거고 그 이제 기타 이제 그 밖의 사안들을 이제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세수 추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심의를 한 차례 했다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그 세입 추계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2024년도 세입 추계 이제 그를 보고서를 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이 보고서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실하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정확하다, 구체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보고서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틀이 그 네네. 세수추계 보고서가 지금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더 세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틀이 이제 우리 대전시 거의 이제 고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뿐만 아니라 구도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특수요인 같은 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특수요인이 뭐가 있다 이런 게 다만 이제 추계 내용에서 증가 요인이 뭐가 있고 감소 요인이 뭐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기재를 해드렸는데 좀 더 세심하게 이제 의원님들이 어쨌든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좀 그 고민은 하신다는 거는 본 의원도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이 보고서 안에 실은 내용이 어찌 보면은 저희들 그 예산 설명서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묶어놨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초창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계 변수 관련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세는 임금 상승률하고 고용률밖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세대수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 추계 방식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세액 신장률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치 평균을 내서 어떤 산식을 넣어서 어떻게 뽑아냈느냐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 공시주가, 뭐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증가, 뭐 이런 식의 이 좀 구체화되지 않고 그냥 나이식의 설명만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갖다가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히 그 세입 추계를 했다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25년도 예산 관련돼서도 이 추계보고서 작성을 하셨죠. 네, 심의를 했고 네, 뭐 본 예산 때 본 의원님 다시 한번은 살펴보겠지만은 조금 지금 제출해진 2024년도 세입추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적으로나 구성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세입추계가 저희들이 본 예산 대비보다는 결산 대비액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본 예산 설립하고 뭐 많게는 3차례나 2차례의 어떤 저희들 추경을 또 통하고 나서 결산액을 가지고 한 3, 4년치의 결산을 기준을 가지고 그 당해년도 예산 편성을 이 세입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담겼으면은 의원님들이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의회에서 또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모형이 시나 5개구에서 공통으로 쓰고는 있다지만 이 그 틀인 거잖아요. 포맷의 그 시스템에서 뽑는 거는 똑같을 수 있지만 이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좀 더 충실히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소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자료 준비하시고 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행감자료 654쪽 한번 봐주세요. 3번 세외 수입 징수 현황. 그 세외 수입 징수 현황에서 보면은 합계 부과대 징수율 보면은 78%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수치상으로는 좀 높지는 않은 것 같다 보이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78%고요. 네. 올해는 76.8%, 좀 작년보다 오히려 비율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실적이 9월 말 실적이다 보니까 이제 부과액 대비 이제 12월까지 가야 다 징수가 완료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그 옆에
향후 징수 예상액이라고 제일 끝에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충분히 100% 이상 징수 예정으로 저희가 추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 78%라는 숫자가 대율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예. 한번 그 다른 자세한 좀 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예. 그 한국지방세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예. 2023년 지방세외 수입 운영 실적 분석 결과표가 있더라고요. 예. 혹시 한번 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는 그 자치구, 시, 군 해가지고 이제 각각 평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 예. 23년도 평균이. 근데 그 아마 이 평균을 이거를 작성한 시점에 따라서 약간 결과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치구 평균이 67.9%, 네네. 그다음에 시 평균이 78.7%, 예. 구는 88.4%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랑 같은 그 유형 평균이 67.9%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가 78%면은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아까는 조금 이제 안 높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 중구와 동일한 유형 평균을 비교했을 때 징수 관리 및 체납 관리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2023년 지방세외 수입 운영 실적 부분에서 우리 중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작년도 우리 그 행감이랑 예산 편성 끝난 12월 27일에서 아마 그 상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8천만 원 받으신 걸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2024년은 그 향후 예상 징수액을 포함하면은 100%가 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행감 자료에서 답변 지난 전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은 우수사례 벤치마킹, 체납의 날림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에도 많이 실적을 높이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 거기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흔히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예. 과태료 부과 성격의 그 제재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그 분석 결과 발표에는 그 중점 관리 세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의 5항목으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결과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희 중구가 그 징수 관리 및 체납 관리가 5개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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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그 과징금, 그 다음에 변상금 부분에서는 그 유형 평균 전체가 15.31%인데 저희는 11.76%, 그리고 체납 그 변상금에 대한 체납 관리 징수율이 평균이 14.23%인데 8.91%로 조금 낮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현년도 세액 수입하고 지난년도 세액 수입 자료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현년도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그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또는 그 성격에 따라서 그 납부율이 높은 게 있고 또 납부율이 좀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한테 2월 돼서 체납돼서 넘어왔을 때에도 사실은 그 범위를 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현년도에 담당 실과에서 좀 납부 받기가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열심히 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좀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은 우리 중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다 높은데 지금 그 과징금, 그 다음에 변상금만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변상금은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나오는 체납이고요. 네네네. 과징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도시국 쪽에 네네. 체납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납기내 납부가 안 되거나 독촉장이 그 발부가 안 되면 저희가 시스템으로 검증을 해서 해당 실과에 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또 이렇게 독촉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가 더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해서 특별히 그 징수를 더 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더 이제 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지방 세외 수입은 중국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는 그 자체 수입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특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전년도에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처럼 금년에도 또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경주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기 지금 종현 류수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선정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눠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4페이지. 그러면 다양하게 이제 압류를 하셔가지고 이제 체납액을 징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징수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최우수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금융채 뭐 자동차나 토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여기 뒤에도 보니까 669페이지에도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금융채 부분은 크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금융채는 이제 통상 뭐 저축, 예, 그다음에 주식, 네네. 뭐 가상자산, 뭐 이런 금융 전반적인 어떤 채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가상자산이면 요즘 많이 이제 이슈화되는 이제 주식처럼 비슷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압류 대상으로 넣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아내세요?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지방세나 세액 수입에서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 압류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다른 데보다 먼저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썸이라고 많이 아시죠? 거래소 빗썸하고 그 두나무라는 두 군데 거래소에 저희 그 100만 원 이상 체납되신 분들 좀 어떻게 보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죠. 고액 체납자분들만 네네. 저희가 이제 명단을 저희가 조회를 보내서 네네.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최근 3년간 한 43명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1억 6천에 그 압류를 해서요. 1억 6천이요? 예, 금액이 그래서 크네요. 이제 네네. 예, 그 징수를 또 3천만 원 이상 징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두나무나 뭐 빗썸에 의뢰를 하면 바로바로 자료는 이제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징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법적으로 체납을 하신 거네요. 그런 분들인데 좀 잘 찾으셔서 이분들을 징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부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계속 추진해서 좀 나아가실 거라는 믿음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식재산권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이셨어요? 예. 네, 그 지식재산권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새로 시작한 그 예,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그 징수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에 대한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다 그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요. 저희가 61명에 대해서
압류 예고를 해서 그 네네. 3명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리고 9명에 대해서 압류 예고를 해서요. 저희가 이제 징수를 한 3천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61명 중에서 3분하고 9분만 지금 대상으로 올리신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 나머지 한 40여 명은 예. 이제 다른 채권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뭐 재산 압류할 압류가 수 돼 있기 있는- 때문에 네네. 과압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압류를 중복해서 안 했고요. 또는 분납 중인자가 있거나 또는 그 상표권 같은 경우는 폐업돼서 또 어떤 실익이 없어서 저희가 압류를 안 하는 경우가 한 40여 명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 이런 사유가 있는 분들은 또 배제하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압류 조치를 하셨잖아요. 근데 본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특허권도 있으실 수 있지만 이분들의 이제 이렇게 능력권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지식재산권이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제 특허나 이런 거보다도 그분들이 능력으로 인해서 뭐 행사나 아니면 기술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를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행사는 하실 수 있고요. 네네. 다른 압류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통장 압류면은 통장 입출금을 못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법률상의 처분 금지 쉽게 얘기하면 그 재산권의 양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거고 네네.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본인의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를 행사하시면 이제 수익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압류를 하시는 건 아니 보면 그 되나요? 수익 압류는 아니고요. 그건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채권의 양도라든지 담보권 예, 예. 설정 등에 대한 행위 금지이기 때문에 아, 행위를. 예, 예. 그럼 그걸- 행위를 금지를 하면 이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활동하시는데 제약을 좀 받지 않나요? 예, 아니 그런 거에 대한 저기 제약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압류는 그 어떤 정신적인 압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납부를 아, 해야겠다는 행위를 하기 납부 위해서? 의지가 예, 예,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그런 압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네네. 또 다른 맥락으로 보시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거 가지고 그분이 어떤 행사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네네. 저희가 그 압류를 안 한다면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압류를 안 하면 시효가 소멸이 되니까 네네네. 압류를 함으로 해서 그 시효가 소멸되거나 어떤 이러한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직접적인 행사는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서 조금 행사하는데 제약을 주셔서 이제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이제 그 부분들을 체납된 부분들을 납부하고 예, 예, 예. 이제 행사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예.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얻으신 이익이 아까 3천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지금 이분들 어느 정도 앞으로 또 이렇게 보시세요?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저희가 안 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저작권 협회나 이런 데 물어보면 변동 사항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하고 이제 비슷하다. 예. 그리고 그래서 비슷하고 또 압류를 하나 하는데 한 건당 87,000원이 들어요. 이게 약간 고급 재산권이다 보니까 네네. 그 압류하는데 어떤 상당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87,000원이 상당한 그 뭐지 체납액에 비하면 예. 상당한 금액은 아닌 것 예, 같은데. 그런데 이제 좀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변동이 별로 없어서 네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알아보셨는데 네, 그분들이 네네. 그대로다 보니까 네. 현재는 지금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네네. 더 추가를 안 하신 예. 거네요. 그럼 예. 안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더 추가되시는 분이 없어셔서 지금은 예. 현재 그냥 유지하시는 네. 거고 예. 내년엔 또 알아보셔서 또 알아보- 있으시면 예. 또 압류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 예,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실효 소멸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금액에 따라서 하겠지만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는 5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 예, 근데 지금 중구 저희 관내에서 올려주신 명단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명단 중에서 보통 이제 최대한 이제 5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10년이라고 보더라도 한 분이 계신데 이름까지는 이제 좀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체납했던 시기가 1998년 7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10년을 훨씬 지났는데 네네. 이분은 대상으로 명단에 올리신 이유가 있는지. 이제 압류가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시우는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라서요. 그 압류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그분이 납부를 할 때까지는 체납자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시효지기가 지나면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압류가 없을 경우 압류가 없을 경우 네네. 물건이나 뭐 이런 거에 네. 대한 압류가 그럼 이분은 압류는 뭐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인지 제가 특정이 돼야 성함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예, 되나요? 그럼 아니 성함은 안 되고 안 되죠. 예 저기 지금 보니까 자동차세라고 해가지고 50건. 그래서 1998년 7월 31일 처음 발생 시기가요. 네네 예,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근데 50건이나 되어 있는데 예. 물론 압류를 잡혀 있다면 빨리 네네.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하시든지 네 전혀 이렇게 알아봐서 뭐 재산 말은 압류는 되어 있지만 이게 막 할 만큼의 금액에 뭐 크게 저희가 없다면 뭐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50건인 거 보면 이분은 좀 상습적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뭐 실효해줘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분에 대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다른 분들이 명단을 봤을 때는 이거 뭐지 하고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결손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보류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체납을 저 뭐 고질이라고 하긴 뭐하고 고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체납을 가지고 저희가 그분한테 드는 그 어떤 시간적 비용보다는 다른 체납을 더 찾아서 그 차라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례 때문에 정리보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만약에 저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된다면 죄송한데 이제 제가 어쨌든 실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네. 좀 그리고 이따 한번 따로 좀 말씀을 더, 좀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네. 어쨌든 체납액이 건수가 많은 거 봐서는 물론 저희도 더 해서 이분들을 그대로 소멸시켜 주는 건 아니라고는 보긴 합니다. 근데 네네. 예, 어떤 상황에서든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이게 체납액으로 누적돼 있으면 계속 네네. 저희는 세원가 고생하시는데 예. 징수 못하는 걸로밖에 맞습니다. 또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네. 또 해야 될 거는 찾으셔가지고 이 해결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 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 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본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당위원회 회의 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의 제 1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